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왜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노래를 선택했을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바티칸에서 이 곡을 연주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그녀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왜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했을까요? 한 곡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영혼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현의 울림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었는지, 이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 뒤샹입니다. 한때는 세계 무대를 휩쓸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이제는 파리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은둔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치 낙엽처럼 저도 한때 빛나던 존재가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 클레어가 가져오는 공연 요청들을 모두 거절했어요. 내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침대 옆 탁자에는 트로피들과 손자 필립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필립은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제 유일한 기쁨이었죠. 할머니, 졸업식에 꼭 와주세요. 필립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62세. 아직 젊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연주 영상을 보며 언제부터 음악이 의무가 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문득 필립이 보내준 여행 가이드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광주. 할머니, 광주는 특별한 도시예요. 그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필립의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광주에 가보세요. 필립의 제안에 저는 광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죠. 기차 안 낯선 화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모니터에서 우연히 틀어진 다큐멘터리 1980년 5월 광주. 화면 속에는 군인들의 총부리, 울부짖는 시민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 도시를 가려는 걸까? 기차는 달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광주에 도착한 첫날, 비가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산을 빌려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거리, 낯선 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딘가 낯선 듯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에 섞여 희미했던 그 소리. 발걸음을 옮길수록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처음 듣는 언어, 하지만 단 하나의 음절마다 가슴 깊은 곳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광장 한편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를 맞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여 앞서서 나가니.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선율, 그 울림, 마치 수백 개의 심장이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은 채 웃으며 말했죠. 이 노래가 궁금하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영어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노래는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1980년 5월,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을 위한 노래죠. 그의 목소리에는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남은 자들의 맹세였어요. 노인이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음악가로군요. 손을 보니 알겠습니다. 바이올린을 켜온 흔적이 남아있는 제 손가락을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네, 저는 은퇴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음악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노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노래, 악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이곳으로 오세요. 악보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그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노래가 나를 이렇게 뒤흔드는 걸까?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은 어제의 비를 씻어낸 듯 투명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셨군요, 마담 뒤샹.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20년 전
파리에서 당신의 연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은 김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때 음악교사였고 지금은 5.18 기념재단에서 일한다고 했죠. 김영수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건넸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악보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선율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음을 그려보니 어제 들었던 노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왜 이 노래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이자 정의와 자유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영수는 저를 518 기념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시된 사진과 영상들 속에서 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남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음악이란 아름다움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내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내 심장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광주의 두 번째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어딘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나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연주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선율이 내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노래를 광주를 넘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단지 한 도시의 기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아침 식사 중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티칸에서 이 노래를 연주한다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서둘러 김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영수 씨,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바티칸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바티칸이라니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바티칸은 종교적 상징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정치적 의미가 섞인 곡을 연주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는 정치가 아닙니다. 사랑과 자유,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노래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바티칸에서 연주할 수 있다면 광주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나는 매일 바티칸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 광주에서 느낀 감정, 그리고 이 노래가 왜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하는지 진심을 담아 글을 썼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검토 중입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답을 기다리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점점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나는 지금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마리, 제발 그만해. 바티칸은 정치적 이슈에 극도로 민감해. 너까지 상처 입을까봐 걱정돼. 클로드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티칸과의 여러 차례 메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어요. 클로드는 끊임없이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마리, 그들은 너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만 너의 명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기대했던 좋은 소식 대신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었죠. 하루는 오랜 친구 소피가 찾아왔습니다. 음악평론가인 그녀는 저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마리, 내가 이토록 간절해하는 모습을 처음 봐. 내가 진심이라면 교황님께 직접 편지를 써. 그날 밤 교황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광주의 아픔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 노래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자유를 향한 인간의 기도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한 달이 지나간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바티칸 도장이 찍힌 봉투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담 뒤샹, 귀하의 진심 어린 편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공식 미사에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귀하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황 성하께
직접 연주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거절이 아닌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 로마, 그리고 바티칸. 62세 은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의 노래를 들고 교황을 만나러 간다는 것,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바티칸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62세의 은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낯선 나라의 노래를 들고 교황을 만나러 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대기실에서 로시 추기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담 뒤샹, 귀하의 열정적인 편지에 교황께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추기경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마담, 오늘은 교황께서 직접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자리입니다. 개인 접견실로 안내되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마담 뒤샹, 귀하의 편지와 이야기를 읽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의 경험, 518의 역사, 님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까지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저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교황의 눈에서 깊은 이해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첫 음이 흐르자 교황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광주의 아픔, 희생된 청춘들의 외침, 그 모든 것을 선율에 담아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교황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황 성하, 이 노래를 바티칸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광주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교황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귀하의 진심과 열정이 전해집니다. 바티칸 음악위원회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바티칸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오전 로시 추기경으로부터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마담 뒤샹, 교황께서 다음 주 일요일 미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수 씨, 성공했어요. 일요일 바티칸 미사에서 연주하게 되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담 뒤샹,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일주일간 매일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광주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식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일요일, 성 베드로 대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사 전, 김영수와 518 재단 관계자들이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김영수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포옹하며 말했어요.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돔 아래 저는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자들이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황 프란치스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오늘 특별한 순서로 바이올리니스트 마리 뒤샹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그녀는 한국 광주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바이올린을 턱에 댔습니다. 천천히 속삭이듯 선율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광주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희생, 꿈, 희망, 모든 것을 이 연주에 담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연주를 이어가는 동안 대성당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음악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중반에 접어들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수와 518 재단 관계자들이 조용히 일어서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다 점점 커지는 목소리로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목소리가 대성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곧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일어서서 비록 가사는 모르지만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대성당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후렴구에서
저는 연주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활과 현이 만나는 곳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대성당 전체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마담 뒤샹, 당신의 연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노래 정말 아름답군요. 미사가 끝난 후 김영수와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마담 뒤샹, 이건 기적입니다. 바티칸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다니. 광주의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대성당을 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음악의 힘, 그리고 진실된 마음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에서의 연주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노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파리로 돌아온 일주일 후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담 뒤샹, 광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518 기념재단에서 특별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티칸에서 연주했던 그 노래를 이번에는 광주의 영령들 앞에서 연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광주로 돌아가 그곳의 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 달 후 손자 필립과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았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셨어요. 필립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앞으로 나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담 뒤샹, 이곳 광주는 당신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음악가일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이곳 광주의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이죠. 그날 저녁 518 민주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몇 달 전 우연히 이곳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을 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광주에서 저는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대고 활을 현에 댔습니다. 이번엔 혼자 연주하지 않았어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마치 희생자들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광장은 눈물바다였어요.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1980년 당시 광주 시민군이었던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마담 뒤샹,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날 518 국립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묘비 앞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음악으로 말하는 인권이라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은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1년 후 518 기념일에 다시 광주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여러 나라 음악가들과 함께였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각국의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얼굴에서 보이는 감동과 희망의 빛이 바로 음악에,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음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연 후 김영수와 함께 광장을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김영수 씨,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공허함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마음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마담 뒤샹, 그것이 바로 광주의 정신입니다. 희생과 아픔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품는 것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희생자들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님을 위한 행진곡을 세계 곳곳에서 연주하며 광주의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음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에서 배운 이 소중한 진리가
저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